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출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제도 또 방생 갔다 왔어요. 뭐 말씀드렸지만 뭐 물고기 몇 마리 방생해 주는 게 이게 무슨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아무튼 방생이라는 걸 방편 삼아서 아, 물고기와 인간이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뭐 한때는 추어탕 엄청나게 좋아했고 뱀장어도 엄청나게 좋아했고 매기 매운탕, 빠가사리 매운탕 다 좋아했지만 좋아할 땐 좋아하고 뭐 앞으로도 기회 되면 또 먹고 그러나 또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비록 이제 양식된 뱀장어고 양식된 물고기고 양식된 뭐 하지만 또 놔줄 땐 놔주고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어제 즐겁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48일 공부 중에 40회입니다. 하루하루 강의할 것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틀이나 3일 할 거를 하려니까 참 되긴 되네요. 그렇다고 대충 할 수도 없고 어쩌면 이 강의가 48일을 넘어서 조금 더 뭐 할 수도 있겠어요. 한 3일 정도. 지금 이 진행 정도를 보니까 오늘 40회인데 40, 41 오품 42, 43 6품 44, 45 7품 47, 48 8품 그래도 직영 공덕분 하나가 남는데 그동안 뭐 공부를 알차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입실체품이 양이 많아요. 그러나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금강산맥의 제5품 본강리품 넘어서 입실체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우리는 어떤 세계에 있었죠? 조작된 가짜 세계에 있었었죠. 사실 우리는 무궁무진한 자기가 생각되어진 것은 자기가 이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건데 야야야 됐어 네 할 일이나 잘해 야야야 됐어 주제는 없는 소리 하지마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는 조작된 세계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이 있는데 리얼리티는 현실이죠. 트랜서핑이라는 건 이제 서핑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서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우리가 이제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나와 찌질한 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도 되고 인생지사 세옹지마처럼 그렇게 길과 흉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도 되고 양극성의 양 끝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뭐냐? 왜 우리는 실제 세계에 그동안 살지를 못했느냐? 자기 자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에 상응하는 인생 트랙 위에 놓이게 된다.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요즘 뭐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에 몇 개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책을 4권이나 사놓고 1, 2, 3하고 뭐 트랜서핑의 비밀 4권이나 사놓고 뭐 읽은 건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그나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째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에 상응하는 인생 트랙 위에 놀게 되는 이게 무슨 소리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의식으로 다 물질을 본다니까요. 20억짜리 아파트 뭐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뭐 여기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어 했는데 저 20억짜리 아파트 나 저기 사고 싶다. 20억짜리 아파트가 좋다. 여기 있는 게 요즘 집값 내려서 한 15억 할 겁니다. 35평이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20억이라고 쳐요. 20억짜리 저 아파트가 좋다. 왜 저기 살고 싶죠? 저게 왜 좋아 보이죠? 저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기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 집이 좋아 보이니까 저 집은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에 상응하는 인생 트랙 위에 그러면 저거를 자기가 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아, 난 저거 관심 없어.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는 마음 위에 놓이기 때문에 딴 걸 하는 거죠. 미꾸라지나 맥이나 뱀장어를 보면 와, 먹고 싶죠. 근데 먹고 싶은 마음에 있을 때는 저도 야, 요즘 추어탕 복날인데 추어탕 먹으러 갈까 하면서 미꾸라지가 먹는 대상으로 봐요. 요즘 좀 기운이 딸리는데 뱀장어 먹을까? 뭐 장어 먹으러 갈까? 꼼장어 먹으러 갈까? 그랬는데 7월 칠성날이고 그런데 뭐 우리가 같진 않지만 그래도 둘은 아니니까 또 살다가 보면 또 기특한 일도 해야지. 용왕님 즐겁게 방생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면 또 방생하는 마음이, 자기가 방사하는 마음의 에너지에 상응하는 트랙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거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조작된,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조작된 세계에 사는 거지 실제 세계에 살지를 못했다. 실제 세계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실체품은 신유라는 말이 나와요. 신의 젖. 부처님 보면 이렇게 가슴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먹여 살린다고 풍성한 역도 선수 같은 이렇게 젖을 갖고 있잖아요. 신의 신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신유를 먹으면은 엄청난 힘을 갖는 거죠. 뭐 제우스나 승리의 여신 나이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펜듈럼을 극복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회광반조를 할 줄 모르는 마음. 우리나라 국민 5,100만 중에 회광반조 할 줄 아는 사람이 51만 명 될까요? 안 돼요. 불교 신자 중에서 회광반조하면서 사는 사람이 5만 1,000명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도 300명, 400명 되던데 51명 회광반조 하실까요? 반드시 하세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게 대력보살. 회광반조를 할 줄 알아야지. 내가 내가 사고 싶은 20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20억짜리 집이 내가 20억짜리 집이 저 집이 좋은데 저 집이 좋기 이전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좋아하는 마음에 끌려서 밖으로 좋아하는 마음에 끌려서 저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을 반조해서 안으로 비추어서 회광반조해서 그 좋아하는 마음을 보는 놈, 그놈이 대력보살이에요. 그놈이 실제 세계에 있는 놈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광발조하는 놈, 지금 정말 제 주변에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51명 있다? 못할 거 없어요. 아프리카 뭐 태양광 발전소 짓는 거, 베트남에 뭐 370 학교 만드는 거, 토고에 학교 만드는 거. 51명만 있어 보세요. 못할 게 뭐가 있나. 아무튼 48일 공부해 봅시다. 이게 대력보살이에요. 이게 신의 젖을 회광반조할 줄 알면 부처님 젖을 먹게 돼요. 신유를 먹게 돼요.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그게 대력보살이에요. 저도 이게 남 가르치려다 보니까 저를 자꾸 가르치게 되고 제가 이번에 이 48일 하면서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사실 제가 저를 엄청나게 가르치게 돼요. 잊어버렸던 게 다시 다 떠오르고 요즘 사실 보람 있어요. 그래서 자 보죠. 나이키죠. 나이키 여신. 그래서 펜듈럼이라는 거는 펜듈럼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렇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조작된 현실에 묶여 있어요. 조작된 현실이 뭐죠? 마음.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 그거 안 쫓아가면 큰일 날 것 같죠? 설명해 드릴게요. 펜듈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펜듈럼은 뭐냐면, 펜듈럼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한 곳으로 맞춰 모아져서
생겨나는 에너지에 기반을 둔 정보체다. 생소한 언어로 표현했지만 펜듈럼이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고정된 방식들인 것이다. 몸과 환경과 시간의 사주에 고정된 방식들인 것이다.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사할 수 있는 물질들은 펜듈럼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펜듈럼으로 가득 차 있다. 파괴적인 펜듈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의식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행복의 인생 트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저 에너지를 남에게 내주는 꼴이 된다. 뭐 이주직 사야 된다, 이코인 사야 된다, 광우병 파동, 뭐 촛불 혁명, 뭐 민주화 혁명, 뭐 5.16 혁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 미국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있어요? 한국에? 미친 사람 있어요? 그 난리를 쳤잖아.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 뭐 누가 뭐 5조를 해먹었다며? 그 5조 해먹은 거 증거도 없는데 부끄럽고 반성도 안 해. 다 그랬어요. 저도, 저희 집 식구들도. 왜 그랬지요? 펜듈럼. 막 코로나 백신 주사 안 맞으면 막 사람들이 미워하고 왕따 당하고. 펜듈럼. 한국은 펜듈럼이 정말 심한 거죠. 생각이 한 곳으로 맞춰 모아져가는 에너지에 다들 휩쓸려 가고 안 휩쓸려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한국은 섬이니까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휴전선으로 막혀 있으니까. 펜듈럼의 목적은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고 그 지지자들로부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 지지자들 개인의 행복은 바라지 않는다. 유튜브 다 마찬가지고 언론 다 마찬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조작을 하는 거죠. 종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펜듈럼을 만들어 가는 거죠. 모든 조직은 펜듈럼을 만들죠. 삼성정신, 현대정신, 사훈, 가훈. 좋건 나쁘건 우리는 펜듈럼의 세상에 살고 있다. 펜듈럼은 우리의 이목을 끌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소외된다는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방식을 주입한다. 명품. 일부러 비싸게. 한국 굉장히 심하죠. 그렇게 주입된 지지자들은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살만한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주다가 펜듈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면 아무리 그 펜듈럼에서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지자일지라도 머지않아 밀려나고 소외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펜듈럼에 발을 들이면 죽을 때까지 그 펜듈럼에 살던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뭔 소리죠? 뭐 다른 종교도 맞아. 펜듈럼. 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 왜?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이 마음을 쫓아서 나는 왠지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왠지 손흥민이 좋아. 나는 왠지 뭐 누가 좋아. 수지가 좋아. 이민호가 좋아. 누가 좋아. 대상을 쫓아 전부 가잖아요. 난 뭐 서울대가 좋아. 나는 구글이 좋아. 나는 삼성이 좋아. 전부 쫓아가잖아요. 해강반주 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전부 펜듈럼에 묶여서 사는 중생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트랙 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펜듈럼을 극복하고 대력보살이 되는 거지. 제우스나 나이키가 되는 거죠.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열애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모든 보살들은 본각의 이익에 깊이 들어가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느니라. 본각의 이익, 여태까지는 제가 뭐라 그랬죠? 묘체라 그랬죠? 몸에서 육군의 감각이 아니라 이 공간의 감각을 활용하는 거. 이거 이게 아주 뭐 자연스럽게 잘 되니까 뭐 정말 이제 세상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갑자기 뭐 오늘 자신 생겼다고 내일부터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 정말로 이제 자신이 생기는 여기가 몇 채예요? 이게 제 몸이에요. 여기서 각이 생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이제 이거를 아시게 되면 대력을 쓰시게 되시는 거예요. 본각의 이익에 깊이 들어가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느니라. 육체가 아니라 비육체적 의식체인 뭐 이병철 씨처럼 사업을 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해서 외국에다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사업 보국을 해야 되겠다. 이병철 씨가 그때 그 생각한 거는요, 전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옛날에는 적국에다가 수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병철 씨는 수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카락이건 쥐건. 예전에 어떻게 함부로 수출을 해요? 국경이 다 막혔는데. 아니 저기 뭐야, 멱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뭐 짱깨들 쓴 거짓말 하니까, 아니 문익점 할아버지가 목화씨 밀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출하면 처벌당하니까. 순 굴하지만 안 돼요. 그런데 뭐 미국처럼 강대국도 아니고 일본처럼 강대국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마무시한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수출 경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꿈도 꿀 수 없는 생각이에요. 미국이 한국에 뭐 수출했나요? 일본이 중국에 뭐 아무도 수출 안 했어요. 아무도 수출 안 했어요. 그냥 어느 나라에 뭘 수출할 거면 그 나라를 뺏었지, 통째로. 이병철 씨가 그렇게 사업을 해서 내가 전 세계에다가 그렇게 사업판을 깔려가지고 우리 국가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몸은 요따만한 사람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그게 본각의 이익이에요. 의식의 크기, 생각의 크기. 본각의 이익에 깊이 들어가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느니라. 만일 후세의 때 아닌 때 진여에 부응하여 법을 설할지라도 천시와 지리가 다 갖추어지지 않아 시리불구 법계의 이치에 맞게 하건 어긋나게 하건 진여에 부응하다고 하기도 어렵고 다르기도 하기도 어렵다. 진여에 부응하여 설한다 하면 제가 암만 우리 아들한테, 암만 우리 딸한테, 우리 마누라한테, 뭐 문수한테, 뭐 누구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여전히 대상을 바라보는 게, 대상이 자기 마음에 의해서, 저 사람이 미운 것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운 것이고, 저 물건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갖고 싶다라는 걸 몰라요. 찬스가 와도. 제가 이런 거 일찍 알았으면 2012년도에 강사료 20만 원 주고 제주대학교 교수 불러서 비트코인 강의했을 때 샀을 거예요. 80만 원에. 그런데 대상이라는 비트코인이 있는데 저것이 무엇이 이게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드니까 강사료는 20만 원 주면서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샀어야죠.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들었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의심스럽고 이거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갖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제주대학 교수 불러서 강의를 해놓고 왜 이것을 내가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 라고 뒤집어 보고서 다시 한번 그걸 체크해 봤으면 이거 사야 되는 거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 마음을 그렇게까지 뭔가 촉이 있어서 전문가 교수를 불러서 강의까지 해놓고도 촉은 있었는데 액션이 못 들어갔어요. 힘을 못 얻은 거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촉은 영혼이 잡아다가 주고 마음은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제 영혼과 거기에 그때 강의를 들으셨고 오셨던 분들은 다 영혼은 움직였어요. 영혼은 움직였는데 마음이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대부분. 사신 분이 계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대력 입실제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 간의 관계에서
영혼이 마음을 이기면은 큰 힘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 영혼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입 실제품이에요. 본강리품에서 개념만 잡았고 실제적인 대력 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6품으로 가게 되면 사리불이라는 고기 덩어리 몸을 가진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입실제품까지가 법계의 이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력 보살을 우리가 대력을 가질 수 있는. 자 보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감정의 식을 지혜로 이끌어 일체지의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밉다 그랬잖아요.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생각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안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회광반조에서 살바의 바다에 들어와서 일체지의 바다에 흘러 들어오게 해야지 중생들로 하여금 저 모르겠다, 저거 사기야, 이런 감정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지 저들로 하여금 일미의 젖을, 일미의 신유를 먹을 수 있게 한 것이. 촉은 분명히 왔어요. 촉은 어디서 오냐? 여기서 왔죠. 그래서 우리 뭐 약사 7불 기도도 다니고 약사 유리강 44대 원도 하고 보지도 하고 승공도 하고, 그때 2012년도만 해도 약사 7불 막 다닐 때죠. 여기서 이게 그래서 그 기도가 일로왕 보살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늘 우물에 퐁 들어가가지고 신유의 젖을, 부처의 젖을 먹고 완전히 이때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좀 그렇게 강의도 하고 블록체인 강의도 하고 샀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영혼은, 촉은 분명히 안내를 했는데 몸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기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못 들어가요. 영혼이 인도를 해줘야 돼요. 복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참 승공도 많이 했고 경전도 많이 읽었고 사경도 많이 읽었으니까 인도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시리불구 때와 이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어. 지금 그 소리, 저는 이 입실제품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직 때와 이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거구나. 여기 나오죠. 시리불구. 때와 이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치에 맞게 설하건 이치에 어긋나게 설하건 못 받아먹는다. 이제 그래서 이 48일간 이제 이치도 좀 아시고 때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7일간 방생 3번 다녀왔어요. 앞으로 뭐 또 백중 때까지 또 갈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 48일간 또 갈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까짓 거 미꾸라지 한 봉투에 얼마 해요? 처음에 갔을 때 12,000원이더니 또 어제 가니까 10,000원으로 내렸대. 뱀장어도 키로에 45,000원이더니 뭐 휴가철을 해서 다 놀러가서 추어탕집이 문을 닫았는지 43,000원으로 내렸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일체지에 이게 신유의 젖을 먹게 할 수 인도의 어떤 엄마인데 자기 애기도 젖 먹이고, 그런데 엄마의 일은 사슴이 와서 또 이렇게 젖도 먹이고 착한 엄마예요. 예, 일미의 신의 젖, 영혼의 젖,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우물, 북극성의 우물, 아니 박혁거세가 박씨들 무슨 저 경주에 무슨 나정에서 태어났다며.
경주에 무슨 나정이라는 우물이 어딨어요. 하늘에 쫙 벌려져 있는 벌릴 나에 별들의 우물이 어디예요? 북극성이지. 아니, 무식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테 설명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여기서도 하늘에 저 천유라 그래도 되고 신유라고 해도 되고 일미신유. 보이는 놈은 신의 맛이 없어, 신의 맛을 못 봐요. 보이는 놈은 육체는. 그러나 이 법체는 일미래니까요. 일미 결정. 여기서 신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유. 보이는 놈한테서 신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이는 놈은 신의 젖을 못 먹는데 보는 놈은 먹을 수 있어요. 보는 놈. 왜 먹을 수 있죠? 엄마는 누구죠? 보는 놈은 애기면 젖주는 엄마는 누구죠? 지켜보는 놈이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 젖을 먹으면 보이는 육체의 우승택은 신의 젖을 못 먹지만 법체, 묘체의 우승택은 신의 젖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처럼 세간이라고는 하지만 세간이 아닌 출세간이기도 하며, 여기 또 이게 따밥사모 2층 공간이 주소지가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월세 내잖아요. 세간이지만 출세간이 아닌 곳이기도 하며, 머무는 곳이라고 하나 어느 한 장소를 머무는 곳도 아니요. 5가지 공으로 유에서 나가 공으로 들어간다고 말은 하지만 공은 버리고 유는 취한다는 소리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모든 법은 공상, 즉 공의 모습이나 그 본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말씀드렸죠? 다 공상이라고. 저는 문수를 볼 수 없어요. 제가 문수라고 그린 상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저희 아들을 볼 수 없어요. 제가 저희 아들이라고 그린 상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특하게 보이다가, 어떨 때는 한심하게 보이다가, 어떤 때는 얄밉게 보이다가, 어떤 때는 내보내고 싶다가, 어떤 때는 데리고 있고 싶다가, 제가 그린 상을 가지고 그놈은 맨날 아침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러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그린 상? 공상이죠. 그게 법이죠.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없지 않다고 해서 있다는 것도 아니고 결정된 바탕이 없어서 있다는 것에도 없다는 것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왜? 나는 상을 갖고 자기는 계속 노니까. 그러니 저 있다 없다라는 유무의 병에 걸려 분별하는 범부나 성인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보살들이 만약에 그렇게 제법이 공상, 이 존재 제법은 모두 제법이 존재의 실상이며 존재의 실상이 모두 그렇게 공이라는, 내가 그린 상이라는 것. 미워하는 놈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 재수 없는 놈은 내가 재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수 없는 놈일 수밖에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암만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해도. 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알 것 같으면 이렇게 회광반조에서 돌이켜보는 이게 지금 51명이 나오건 510명이 나오건 우리 남한 인구, 한국 인구, 대한민국 인구 5,100만 중에서 5만 1,000명만 이런 사람 나와보세요. 나라 확 바뀌지. 확 바뀌지. 엄청난 힘을 갖게 되지. 깨달음을 얻으리라.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짓이 달라지고 벌어지는 일이 달라져요.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는데 대력이라고 불렀다. 회광반조할 줄 아는 사람은 대력보살이 이제 의법 출세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하던 회광반조하던 마음이잖아요. 이거 보이는 우승택이잖아요. 똥도 싸기도 하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5살일 때도 있었고 6살 때도 있었고, 얘가 지금 보이는 놈이잖아요. 보는 놈이잖아요. 보이는 우승택은 5만 가지 마음으로 밖으로만 쫓아다니잖아요. 대상을 밖으로. 얘는 보는 놈은 회광반조에서 보는 놈 아니에요. 아, 좋아하는 놈, 좋아하는 마음을 얘 보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지켜보는 놈인데, 우승택의 마음을 마음이라고. 저가
마군이 맞자예요. 마음할 때 마는 마군이 맞자야. 저기가 저 마군이 맞자. 넌 남자니까, 넌 장남이니까, 넌 지금 예순이 넘었으니까, 너는 어디 학교 나왔으니까,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니까. 요게 모조리 조작된 마음이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마음, 몸이 갖고 있는 게 마음. 근데 보는 놈은 영혼. 개념을 이렇게 잡자고요. 이게 영혼. 비트코인 강의하고 블록체인 강의하자고 제주대학 교수 불러갖고 20만 원이나 주고 2012년도에 한 거는 영혼이 끌어다 한 거예요. 이게 마음과 영혼이 일치가 되면 참 엄청난 마음과 영혼이 일치가 되면 업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람 변화 못해요. 변화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변화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영혼이 다 가이드를 해주는데, 아까 북두칠성이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북극성까지. 그래서 이 영혼이 가이드를 해주는데 마음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나무꾼과 선녀에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해서 저기 애기 둘만 낳고 하면은 이제 선녀 옷 뺏어 갖고 데리고 살다가 애기 둘 타고 올라가잖아요. 남자도 자기도 타고 올라가려고 하다 끊어져서 뭐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그 나무꾼과 선녀가 전부 그렇게 해서 두레박이 거기 두레박 타고 올라가잖아요. 두레박이 북두칠성이잖아요. 올라가는 게 나정이잖아요. 북극성이잖아요. 전부 이제 그렇게 비유해서 했는데, 그 인도해주는 마음이 정확히는 북극성이 어디냐면 얘 카메라 가만히 지켜보고 있잖아요. 요 열애장 지켜보고 있는 요 아주 지금 이 가르침이 아주 중요해요. 대력보살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얘가 보이는 나, 기회생 웃음, 고깃덩어리, 육체는 마음, 마구니 마음, 보면 회광반주를 할 줄 아는 건 영혼, 마지막 소원 성취해 주는 거는 지켜보기 시작하고 있는, 항상 지켜보기만 하던 열애장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이 영혼과 대화할 줄 아는 영혼, 그걸 대력보살이라고 해요. 봅시다. 펜듈럼이에요. 이게 누가 휙 가면 그냥 다 그냥 이리 갔다 뭐 쇠고기 파동 뭐 우지라면, 옛날에 참 삼양식품 우지라면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후루룩 하면서 펜듈럼이 휩쓸려 다니면 바보 된다. 근데 펜듈럼이 휩쓸리게 해서 이익 보는 놈이 따로 있죠. 항상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바람잡대로 쫓아가는데, 이 회광반주에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공부하는 거예요. 대력보살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가지 공에서 나아가고 들어가며 취하고 버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5가지 공에서는 취하고 버림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5가지만 공이야? 보는 놈 입장에서 여기 테레비에 여기 다이아몬드가 나오건, 여기 뭐 비트코인이 나오건, 여기 삼성전자 주식이 나오건, 뭐 퍼스트 클래스, 여기 뭐가 나오건 모조리 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닥을 딱 잡다 보니까 5가지, 여기 뭐가 취하고 버릴 게 있어? 뭘 가져? 그렇다고 뭘 버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서라, 5가지 공이란 삼유가 공이요. 삼유가 뭐예요? 보는 나, 육군, 안입이 설신이 보는 대상, 육경, 갖고 싶다는 마음, 먹고 싶다는 마음, 쥐고 싶다는 생각, 육식 18개.
삼육, 육군, 육경, 육식이 다 공이요. 육도가 다 공이요. 그래갖고 그 생각대로 천상도 가고 지옥도 가고 아기도 가고 아수라 다 보이는 대상으로 따라가는, 좋아하는 놈, 저 사람이 좋은 이유는 내가 좋아하기 이전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회광반조할 줄 모르고 밖으로만 따라다니는 거는 육도도 공이요. 그러니까 법도 공이요. 이름과 형상도 모조리 공이요. 밖으로만 따라갔으니까, 대상만 따라갔으니까. 심식마저도, 육군, 육경, 육식마저도 다 공이잖아요. 보이는 놈, 회광반조할 줄 모르면 모조리 공이죠. 보살이요. 이와 같은 공들은 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공에 머물지 아니하며, 공이지만 공의 모습이라는 상이 없거늘 상이 없는 법에 어찌 취하고 버림이 있을 것인가. 아니, 오승택 육체가 없으면 이 법체는 뭐 할 건데? 여기서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얘 뭐 할 건데요? 아, 여기 조왕님도 계시고 나님도 계시고 산신님, 천신님, 용화님 뭐 다 계시지만 뭐 할 건데요? 몸이 없는데, 육군, 육경, 육식이 없는데 뭐 할 건데? 그래서 부처님이 도솔천에 호명왕자로 계시다가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버릴 게 없어요. 여기를 통해서 사바세계가 똥물이라면, 여기가 정화조라면, 사바세계가 정화조라면, 이거를 정화하려면 정화하는 매개체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전부 매개체인데, 똥물 정화하기 위한 매개체인데, 오타각사를 맑게 하기 위한 매개체로 우리가 여기 사바세계에 들어온 건데, 그게 출세지인 출세지관데, 그게 원인이고 그 매개체로 해서 이 사바세계를 맑게 하는 게 우리의 관대. 버린 게 없죠. 이게 도교와 불교의 차이점이죠. 취할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세 가지 공에 들어가, 빈 호두인 줄 알죠.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러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우리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이죠. 대력보살이었죠. 어떤 것이 세 가지 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안 봐도 아시죠? 예, 육군, 육경, 육식 다 공이다. 다 공이다. 공상, 대상, 공상. 보는 나도 공. 기회생 우승택도 공. 잠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갖고 싶은 마음, 이것도 공. 갖고 싶은 마음은 공공. 갖고 싶은 대상은 공상. 갖고 싶어하는 주체는 소공. 다 공. 삼공. 요거를 모조리 뒤집어 보는 놈은 공이 아니죠. 사실은 공이지만 공이 아니죠. 회광반조할 줄 아는 영혼은 공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영은 공이 아니라고 해야지 되지만 우린 개념을 그렇게 자꾸 들어가자고요. 이와 같은 공들은 세 가지 상노름에 머물지 아니하여 진실하지 않음이 없으니, 예, 아니 정화조 청소하러 들어온 매개체인데 수질 청정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건데, 우리 왜 뭐 그거 있잖아요. 저 토지를 비옥하게 하려면 미꾸라지나 뭐 저 지렁이 방사하잖아요. 그래서 다 좋아지잖아요. 그 지렁이하고 미꾸라지 다 죽이면 넌 어떻게 되죠? 완전히 개떡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래요. 법계를 정화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문자와 언어의 길이 끊어져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대력보살이 진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의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없다가 없으면, 그렇게 다 공이면은 진실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무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진실이 없는 것이 아니면 진실의 모습은 다 공이지만 나중에 입전수수 하잖아요. 없는 빈 호두인 줄 알면서 호두를 깨러 가잖아요.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그 마음, 내가 여태까지 뭐 전생에 무슨 왕자였는지, 전생에 도사였는지, 전생에 뭐
내가 왕이었는지 내가 전생에 큰 부자였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게 뭐 육관도사하고 양소유가 성진이 꿈에서 한바탕 꿈짓을 한 건데 진실 세계에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아 그렇구나. 다시 몸 받아서 태어나서 중생 제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약사제일이에요. 어제가 7월 7석이고 오늘이 7월 8일 약사제일이에요. 약사제일 44대원이 다 뭐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람보르기니 타는 게 평생, 람보르기니 한번 타보고 죽는 놈은 람보르기니 한번 타게 해주고, 20억짜리 집에 한번 살게 해보고 살아보고 싶은 애는 살게 해주고, 돈 한 100억 벌어갖고 아프리카 발전소 짓겠다는 놈은 그 100억 벌어서 아프리카 발전소 짓게 해주고, 내 자식한테 한 20억짜리 집을 그냥 쫙, 아들도 며느리도 그냥, 아들도 딸도 쫙 내가 다 해주고, 폼나게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그 폼나게 한번 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보리를 깨닫게 해주겠다. 왜? 람보르기니건 20억짜리 집이건 100억이건 아프리카 태양광 발전소건 베트남 370이건 사실은 다 공이니까 그거잖아요. 사실은 다 공이니까. 공이라는 것이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1959년에 태어났다가 언제 죽으면 너 태어났다가 죽을 거니까 필요 없네 아니잖아요. 요 기간 동안, 옵션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강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음이 아니라고 해서 있음도 아니고, 있음이 아닌 것이라고 해서 없음에 가서 머무르지도 않고, 없음이 아닌 것도 있음에 나가서 머무르지 않으니, 있다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것으로 이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이여, 이름과 뜻이 없는 모습은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름 지을 수 없는 이름이라 하여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며, 뜻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해요 뜻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이와 같은 이름과 뜻은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이며 열의 있는 그대로의 상이다. 무슨 소리냐? 대상이, 좋아하는 대상 이전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요거를 회광반조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회광반조할 수 있는 마음이나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이나 이게 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 대상을 나는 마음이 미워, 마음을 없애야 돼, 이 생각을 다 버려야 돼, 이 생각을 다 녹여야 돼, 이게 아니에요. 대력보살의 얘기를. 근데 걱정하는 마음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애려고 그러면, 걱정하는 마음 없애려고 그러면 없애지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없어지려면 두려워하지 않겠다. 더 그게 빨려들어. 에너지를 거기다 계속 두게 돼요. 그걸 펜듈럼이라고 해요. 몇 분 됐니? 어머나, 그럼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열의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의 입니다. 그러나 그 여여함은 항상 여여함에 머무르지 않으며, 여여함이라고 해서 여여함 상이 있는 것도 아니며 상의 여여함이 없다고 해서 열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생의 심상도 그대로 열애의 상이니, 중생의 마음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경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회광반조하는 마음은 부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중생에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개도 있어요. 개 이렇게 한번 걷어차보세요. 자꾸 짖는다고. 그럼 짖으면 차면 막 난리치는 개도 있지만, 자꾸 짖는다고 주인이 차면 개가 자기를 봐요. 내가 자꾸 짖으니까 우리 주인이 자꾸 걷어차는구나. 짖으면 한 대 더 맞겠네. 그리고 짖으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 짖으려는 마음을 회광반조해서 멈춰요. 이게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보고, 이게 쫓아가는 마음이지만 이 쫓아가는 마음이 회광반조하는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데, 쫓아가는 마음이 회광반조하는 마음을 인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신의 젖을 본격적으로 받아먹기 시작해요. 예를 들으면 이 엄마는 얘가 진짜 엄마잖아. 이 애가요. 근데 얘가 뭐 그래 사슴아 너도 뭐 엄마도 없고 하니까 너도 엄마 젖 먹어. 우리 엄마 젖 먹어. 얘가 마음이고 얘가 영혼이라고 치면, 마음이 영혼한테 너도 우리 엄마 젖 먹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얘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회광반조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돼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